현재 H자동차에서 사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무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나고 끝까지 듣고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제 조직의 핵심 인재를 탐내서 달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오늘 보니까 회사 여기저기에 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 코치입니다. 안나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상사와 함께 일하는데 이분이 성과는 무지하게 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사가 안나님을 포함해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이 조직에 남으면 고과나 인센티브는 잘 받는 상황인데 안나님이라면 이 조직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옮기겠습니까? 저는 다른 조직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유는요?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도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롱아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성과만 중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과내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과는 매우 잘 내고 있지만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에는 미숙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구성원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거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인식을 바꾸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위 리더십 저조 임원을 만났습니다. 에스모 전자회사의 전문인인데 매우 스마트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나의 성과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리더십 다면 진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지옥에서 일하는 느낌이 든다. 코치님,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과만 잘 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런 임원은 100m 달리기는 잘하시겠지만 이분이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연차가 누적되면 성과는 하락하게 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지속적으로 뛰고 싶다면 다음에 3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자, 1단계. 성과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성과는 탁월한데 리더십 다면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임원들을 몇 분 코칭한 결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내가 너무 깊게 개입하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제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아무리 바쁘고 다급해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진한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다가오고 있다. 제가 만난 다른 한 분의 임원은 더 용감했습니다. 이제까지 본인이 해온 말과 행동에 대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즉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구성원에게는 작은 선물과 직접 쓴 손편지도 전달했습니다. 바로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리더의 변화에 대해 의심하는 구성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리더와 구성원이 한 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2단계, 사람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합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명백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거나 잠시 핑계를 대면서 잊어버린 척 하기도 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실천할 때 구성원들도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따를 것입니다. 현재 H자동차에서 사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무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나고 끝까지 듣고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제 조직의 핵심 인재를 탐내서 달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느 날 보니까 회사 여기저기에 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 그분이 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공은 구성원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3단계, 변화의 눈높이를 더 늘려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회사 구글에서 리더가 미치는 성과와 행복감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동일한 구성원이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 성과와 행복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과도 좋고 회사 만족도도 높았던 구성원이 최악의 리더팀에 가자 회사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회사를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최고의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성과가 높아졌고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즉 리더의 영향력이 결정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리더가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구글에서 발견한 6가지 공통적 특징입니다. 첫째, 좋은 코치가 된다. 둘째, 구성원에게 권한을 주고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구성원 개인의 성공과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넷째, 소통을 잘하고 정보를 듣고 공유를 잘한다. 다섯째, 팀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보여준다. 여섯째,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준다. 최고의 리더는 입장을 바꿔서 볼 줄 압니다.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알고 있는 역지사지입니다. 구성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듣고 해결한다면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성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힘들어한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3단계. 자, 1단계. 성과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2단계. 사람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합니다. 3단계. 변화의 눈높이를 더 올려보세요. 탁월한 성과를 내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리더, 이들도 할 말이 많고 일면 억울합니다. 그렇게 회사에 공헌하고 성과도 많이 냈는데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리더십 저조자로 분류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면서도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더욱더 좋은 길일 것입니다. 리더도 행복하고 구성원도 행복한 조직,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자유롭게 말해도 두려움이 없는 조직, 밝은 분위기에서 서로 돕는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더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밝은 미소를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